황금의 시대, 성덕왕과 경덕왕. 신문왕의 치세가 끝나자 신라는 잠시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는 아직 문무왕의 바다 위를 떠도는 혼이 있었다. 그는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켰고 그 힘은 여전히 동해의 파도 속에서 신라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신문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성덕. 젊은 성덕왕은 왕위에 오르던 날 경주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의 바다가 저기 있구나. 이 바다처럼 나라를 넓고 깊게 지켜야겠다. 성덕왕은 무력보다 덕치를 중시했다. 그는 먼저 백성의 삶을 살피고 나라 안의 질서를 다스리는 데 힘썼다. 가뭄이 들면 곡식을 풀었고 세금을 거둘 때는 농부들의 흙 묻은 손을 떠올렸다. 왕의 부는 백성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은 궁궐 안팎에서 울려 퍼졌고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다. 성덕왕의 시대, 경주는 찬란히 빛났다. 낮에는 황금빛 기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밤에는 달빛을 머금어 은빛으로 빛났다. 불국사에서는 새벽마다 범종이 울려 퍼졌고 그 종소리는 산 너머 바다까지 닿았다. 사람들은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부처님, 우리 왕의 덕이 백성에게 오래 머물게 하소서. 성덕왕은 학문과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학자들을 초빙하고 젊은 선비들을 유학 보냈다. 당의 학문, 법률, 예술, 음악까지 신라에 들어왔고 경주의 시장에는 낯선 옷차림의 외국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신라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다. 이제 동방의 제국이다. 성덕왕의 통치 아래 신라의 학문과 예술은 꽃을 피웠다. 경전 암송 대회가 열렸고 궁궐에서는 시를 짓는 모임이 이어졌다. 시인들은 왕의 덕을 찬양하며 시를 지었고 화가들은 불국사의 벽에 천상의 세상을 그렸다. 그 시절의 신라는 하늘 아래 가장 아름다운 나라처럼 빛났다. 하지만 그 찬란함 속에서도 왕의 마음 한켠에는 늘 바다가 있었다. 그는 동해로 사신을 보내 문무왕의 수중릉에 제를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여, 신라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는 언제나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세월이 흘러 성덕왕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 날 경주는 다시금 금빛으로 물들었고 백성들은 그가 남긴 평화와 덕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왕, 경덕왕. 성덕왕의 아들이자 아버지보다 더 큰 야심을 품은 왕이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압도하려는 불꽃이 번뜩였다. 경덕왕은 나라의 이름과 제도를 정비했다. 신라의 모든 관직과 지명을 한자로 바꾸고 신라가 동방의 제국이라면 그 언어 또한 제국의 글로 써야 한다고 명했다. 그의 명에 따라 불국사는 더욱 거대하게 확장되었고 석굴암의 조각은 완성에 가까워졌다. 석공과 예술가, 승려와 학자들이 경주의 언덕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돌을 다듬고 부처의 얼굴을 새기며 말했다. 이곳에 부처의 세계를 만들리라. 그들의 땀방울은 바위 위에 스며들고 그 위로 천년의 미소가 태어났다. 경덕왕은 예술과 불교를 사랑했지만 권위 또한 중시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자주 말했다. 왕의 위엄이 나라의 질서를 세운다. 질서가 무너지면 덕도 사라진다. 그 말 뒤에는 항상 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그의 치세는 화려했으나 그 화려함 뒤에는 균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귀족들은 왕의 눈을 피해 사적인 세력을 키웠고 궁궐의 잔치가 거듭될수록 백성들의 삶은 무거워졌다. 경덕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돌렸다. 왕이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후세가 이 아름다움을 기억하게 하리라. 그가 바라본 것은 영원한 미였다. 그래서 그는 돌에 부처를 새기고 나라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 했다. 언젠가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완성되면 신라는 천년 동안 기억될 것이다.
그것이면 족하다. 그러나 그 천년의 기억 속에는 찬란함과 함께 서서히 스며드는 쇠락의 예감도 함께 남아 있었다. 쇠락의 그림자. 경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궁궐은 잠시 고요에 잠겼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이미 신라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었고 균열의 전조였다. 새로운 왕, 헌덕왕이 즉위했을 때 신라는 이미 힘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다. 불국사의 금빛 지붕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경주의 시장에는 여전히 외국 상인들이 오갔다. 그러나 백성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귀족들은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각자의 세력을 확장했다. 지방 성주들은 더 이상 중앙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세금을 빼돌리며 왕의 권위를 조롱했다. 왕은 경주에 있을 뿐이다. 신라는 이제 여러 신라다. 이 말은 술자리에서 은밀히 퍼졌다. 헌덕왕은 위험을 세우려 했지만 신하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궁궐 안에서도 당파가 생겼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뒤섞였다. 왕의 명령은 먼 지방으로 갈수록 왜곡되어 전해졌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동해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문무왕의 수중릉 앞에서 노인들은 촛불을 켜고 중얼거렸다. 용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러나 파도는 응답하지 않았고 달빛만이 바다 위에서 흔들리며 과거의 영광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경덕왕 시절의 찬란한 문화는 남아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다. 신라의 심장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고 사회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었다. 신라는 하늘의 나라다. 용이 지키는 제국이다. 그러나 하늘조차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서서히 어둠이 스며들었다. 이리하여 진평왕으로 시작된 고요의 시대는 선덕 여왕의 별빛을 지나 문무왕의 바다로 흐르고 성덕과 경덕의 황금으로 물들었다. 한 여왕의 지혜가 나라의 별이 되었고 한 왕의 혼이 바다가 되어 나라를 지켰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왕들의 손끝에서 신라는 천년의 미를 남겼다. 하지만 모든 황금은 결국 어둠으로 녹아든다. 그 어둠은 신라의 마지막 세기를 향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후삼국의 서막. 헌덕왕의 뒤를 이은 신라의 왕들은 중앙 집권을 다시 강화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깊었다. 왕권은 점점 힘을 잃어갔고 귀족과 호족들의 권세는 날로 커졌다.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겼으며 지방에서는 각 성주들이 스스로 군사를 모으고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시작했다. 신라의 중심은 흔들렸고 백성들은 점점 더 불안한 하루를 살아야 했다. 경주의 궁궐은 여전히 화려했다. 황금빛 기와가 햇살에 반짝이고 궁궐 뜰에는 연꽃이 피었으며 작은 연못 위로는 백로가 날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허공에 떠있는 연꽃처럼 불안정했다. 헌덕왕 후반기의 궁궐은 매일같이 보고와 상소가 이어졌다. 서쪽 변방에서 농민과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쪽 호족이 중앙관직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왕은 보고를 듣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신라는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나라 안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성덕왕과 경덕왕 시절의 찬란한 경주가 떠올랐다. 불국사 범종의 울림, 석굴암 부처의 미소, 백성들의 웃음. 그러나 지금의 신라에는 그 빛을 지켜줄 강력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동해의 바다 위에서는 여전히 문무왕의 혼이 파도를 타고 흘러갔다. 백성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용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지만 그 용조차 이제는 먼 기억 속 이야기처럼 희미하게만 남아있었다. 남쪽에서는 견훤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며 후백제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는 백제의 후손이라 자처하며 백성들에게 선언했다. 신라는 황금빛 시대를 누렸으나 이제는 약해졌다. 새로운 왕국을 세워 백성을 지키겠다. 그의 말에 농민들은 희망을 걸었고
군사들은 충성심으로 뭉쳤다. 견훤은 철저하게 준비했다. 성곽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데 세심히 신경 썼다. 그의 눈빛에는 신라가 잃어버린 왕권과 질서를 되살리겠다는 결의가 번뜩였다. 북쪽에서는 왕건이 후고구려의 깃발을 높였다. 그는 고구려의 옛 영토와 이름을 되살리려 했고 장수들을 모아 병력을 늘렸다. 왕건은 전략가였다. 성의 위치, 강과 산의 지형, 백성들의 불만과 호족들의 충성심까지 치밀하게 계산했다. 약한 신라에 기대어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정복이 아닌 민심을 얻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신라 중앙은 이런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대응할 힘이 부족했다. 왕권의 쇠락과 귀족들의 내분, 지방 군세의 독립은 이미 늦은 신호였다. 왕들은 고작 보고서와 상소에 의존했지만 그 안에서 결정권을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들은 세금을 내고 군역에 나가며 궁궐의 화려함과는 멀어진 일상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과거 성덕왕과 경덕왕 시절의 번영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옛날에는 불국사 범종 소리가 들리고 석굴암의 부처가 미소 지었다.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속삭이며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만 현실의 무거움은 그들의 작은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신라의 황금빛 시대는 지나갔고 땅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 속에서 후삼국의 세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주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달빛에 반짝이는 기와 고요히 흐르는 남천, 동해로 이어진 파도.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불안과 긴장이 스며 있었다. 궁궐의 연못에는 연꽃이 피었지만 그 아래에는 물고기들이 도망치듯 빠르게 움직였다.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다가올 미래를 걱정했다. 왕들은 더 이상 신라를 온전히 지킬 힘이 없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고 지방은 독립적인 군세를 갖추었다. 신라의 천년제국은 서서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황금빛 시대의 잔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견훤은 남쪽에서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후백제를 꿈꾸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왕국을 약속하며 신라의 쇠락을 역이용했다. 왕건은 북쪽에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며 후고구려를 준비했다. 그는 병력을 정비하고 민심을 얻고 성을 점령하며 새로운 시대를 기다렸다. 신라의 마지막 왕들은 그저 시간을 끌며 황혼 속을 헤매고 있었다. 백성들은 여전히 동해를 바라보며 기도했다. 용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러나 이제 그 기도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이리하여 신라는 별을 읽던 여왕의 나라에서 문무왕의 바다를 거쳐 황금으로 빛났던 시대를 지나 점점 균열 속에서 사라져가는 후삼국의 서막으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신라가 지켜온 황금빛 유산 위에서 후백제와 후고구려, 그리고 끝내 통일을 꿈꾸는 왕국들의 피와 불꽃으로 다시 쓰일 것이었다. 삼국시대 중 통일신라의 황금시대와 쇠락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삼국사기 중 백제본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